안녕하세요. 크롤링방 여러분. 이제 요번에 수업 진행을 맡게 된 김만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크롤러 개발 준비도 하고요. GPT 활용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크롤링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크롤러가 뭔지, 또 어떻게 면 바람직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이름 김만중이고요. 네, 그래서 문의 주시기 전에 먼저 문자랑 카톡 주시면은 제가 견적 문의나 기타 관련된 크롤러 관련된 문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주 일정도 있을 때도 있고 미팅도 있을 때가 있어서 미리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문의 드리고요. 현재 지피터스랑 AI 데이터 수집하기 방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개인 사업자 4년 차 활동 중인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크롤링 및 RPA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웹 매크로, 소프트웨어 매크로 개발 전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하청 프로젝트를 수백 건 이상 진행한 그런 경력들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다 수행을 했었는데요. 뭐 크롤링은 웬만한 사이트는 다 긁고 이제 데이터 가공도 가능하고 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긁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들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네. 이런 경력들이 실제로 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코드도 보유 중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RPA는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했었고, 키보드 마우스 매크로, 코인 주식 게임, 자동 매매, 자동 알람,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화 개발, 대행 마케팅 분야, 이커머스 쪽, 물류 쪽, 유통 쪽 관련해서 다 자동화 프로그램 솔루션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캡처나 우회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가능하고, 교육 자료는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저희 AI 데이터 수집 게시판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22일 자료 공유 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수행 이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택은 이제 파이썬만 10년 정도 이제 개발 경력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바스크립트, PHP, CMS, 오픈CV, 오픈GL, 안드로이드 개발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했었고요. 간단한 웹 개발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텐서플로우 OCR 또 가능하고요. 또 오픈 AI 이미지 영상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스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임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요. 제가 영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PM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스터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4주간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저도 이제 한번 맛보기로 먼저 일단 열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4주간 무료 세미나 진행 이후에 여러분들의 호응 여부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추후에 유료를 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네, 진행을 할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고요. 언어는 이제 4주 동안 세미나에서 사용할 언어는 파이썬, 개발 언어 파이썬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8시, 이게 잘못됐는데 이제 헷갈려가지고 매주 수요일 8시, 8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2, 30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하고 Q&A 시간을 가지고 이제 화면 공유를 같이 간단한 실습을 해보면서 제가 디테일을 봐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류 나면 오류도 이제 해결해서 GPT한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거창한 그런 세미나는 아니고요. 비개발자분들도 하기 쉽게 클론 코딩, GPT가 뱉어주는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는 GPT가 생성해줄 예정이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잘 되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조금 더 고급 부분도 이제 개발자분들 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리큘럼은 22일, 오늘 이제 개발 준비 GPT 활용하고요. 다음 주에 정적 크롤러 개발해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동적 크롤러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적 크롤러와 동적 크롤러를 합친 다음에 데이터 가공까지 원하는 결과물 뭐 간단하게 메모장이나 엑셀 정도로 이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추후 상황 고려해서 추가 세미나 예정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8시, 9시 고정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크롤링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꽤 많은 분들이 크롤러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고 싶다, 그냥 크롤러 만들고 싶다라고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동적인 액션들 있잖아요. 클릭하거나 로그인하거나 뭐 스크롤 업 다운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크롤링 범주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롤러는 크롤링한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이제 부르고요.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속이 되지 않거나 접속 요청을 거부하면 크롤링이 불가능하고 뭔가 오프라인에서 나 다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긁는 거는 크롤링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웹에 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에 데이터를 긁는 거를 크롤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핑이라는 유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스크래핑과 크롤링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크래핑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긁고 추출하는 가공 행위를 말하고요. 이제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에서 긁는 것들을 포함해요. 뭐 모바일 앱이든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맥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냥 뭐 키보드 마우스나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긁는 것도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크롤링은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 전후로 필요한 모든 동적인 액션들 수행도 이제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데이터, 뭐 클릭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데이터, 뭐 접속 환경이 제한되어도 뭐 수집이 가능하죠. 근데 그 스크래핑은 그 수집 방법에 한계가 있고요. 그 대신 크롤링은 웹에서만 이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롤링이 이제 먼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제 48조를 보시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면은 웬만하면 소송까지 뭔가 가고 불법적인 크롤러다라고 가지는 않는데 이제 그리고 또 뭔가 불법 크롤러 개발 신고한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기거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작권 침해나 뭐 해킹 아니면 뭐 사이버 범죄로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과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네이버랑 다윈중계도 요번에 크게 이제 소송이 걸렸었잖아요. 어, 그래서 네이버 다윈중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다가 서비스를 해버렸어요. 다윈중계라는 그런 플랫폼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데이터를 갖다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네이버 허가 없이 그냥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수십억 원의 소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 복제해서 게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권 가처분 소송을 네이버 측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또 잡코리아 사람인도 그 구인구직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그냥 쓰고 이제 서비스를 한 그런 정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잡아낸 것도 사실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때 야놀자도 마찬가지고요. 통째로 그냥 데이터를 다 긁어가서 한 거라서 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뭐 무단 존재, 복제,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단 개인정보 수집, 무단 데이터 수집, 금지, 뭐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메일 무단 수집 금지 이런 게 붙어 있는지 네, 를 먼저 크롤러를 만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robots.txt라는 게 있는데요. robots.txt가 뭐냐면 웹사이트의 웹크롤러 같은 그런 로봇들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적인 규약입니다.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전 세계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크롤링을 할 때 도의적으로 지켜야 할 권고안이 이제 되겠는데요. 특정 경로만 제한하기도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IP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계정 정지 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bots.txt에는 크롤링이 가능한 페이지가 무엇이고 또 불가능한 페이지가 무엇인지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페이지 형식도 txt 파일로 이제 페이지 형식으로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txt 파일로 기록돼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bots.txt를 만들 때는 항상 사이트 최상위 루트 경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크롤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크롤링 전에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법이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 디스얼로우, 유저 에이전트, 얼로우 이런 문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은 다른 검색 엔진의 로봇에 대하여 수집을 허용하지 않고 네이버 검색 로봇만 수집 허용으로 설정한다. 이런 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가 별, 디스얼로우가 그냥 짝대기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죠. 또 유저 에이전트가 예티라고 되어 있죠. 얼로우가 이제 짝대기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집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 로봇만 이제 예외로 수집 허용을 설정하는 그런 문법이고요. 뭐 이제 유저 에이전트 별 allow 짝대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만약 로보틱스티가 저렇게 두 줄로만 되어 있으면 모든 로봇에 대해서 수집 허용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유저 에이전트가 저렇게 되어 있고 디스얼로우가 짝대기 되어 있고 얼로우가 짝대기 달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이트의 루트 페이지만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만 수집 허용으로 설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얼로우가 없죠. 얼로우가 없이 그냥 디스얼로우 되어 있고 뭐 경로 이제 사설 경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아니면 뭐 개인정보 페이지 이런 것처럼 검색 로봇 방문을 허용하면 안 되는 그런 웹페이지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제 프라이베이트 머시기 경로가 다 이제 찍혀 있으면은 디스얼로에 찍혀 있으면 거기는 클롤링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얼로우 그냥 짝대기 되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이제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영진윤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트 진입 시 신호등, 건널목, 자전거 체크 등 하는 것과 로봇인지 아닌지 체크하라고 묻는 것.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신호등, 네, 건널목 예시를 잘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디솔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집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네이버 robots.txt를 한번 받아왔거든요. naver.com/robots.txt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본 사이트의 루트 페이지만 수집 허용으로 설정합니다. 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com 경우는 이제 요거고요. 네, 녹화본 공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네이버의 robots.txt 규약이고요. GitHub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GitHub robots.txt의 경우에는 디스얼로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아까 유저 에이전트랑 디스얼로우 사설 경로가 되어 있는데 github.com, 뭐 pulse, tree, gist, fox 뭐 이런 경로들은 긁어가지 말라. 이런 디스얼로우에 되어 있는 거는 긁어가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베이트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은 절대로 크롤링하거나 데이터를 긁어가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크롤러의 필요성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크롤러 개발이 필요한지 이거를 알아야 이제 하겠죠. 그래서 노코드 툴이나 아니면 무료 유료 크롤링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확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툴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 아니면 한계점이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롤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이전 이후에 거쳐야 할 그런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로그인을 해야만 데이터를 준다거나 인증을 어떤 인증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준다거나 클릭이나 스크롤 업다운, 뭐 다운로드, 업로드를 해야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럴 때 크롤러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노코드 툴이나 크롤링 툴로 데이터를 잘 받아왔어요. 근데 받아온 데이터가 형식이 이제 니즈에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 회사의 그런 프로젝트의 니즈에 맞지 않을 때, 그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싶을 때, 뭐 CSV 형식으로 나는 뽑고 싶다. HTML이나 뭐 XML로 뽑고 싶다.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DB에 저장을 하고 싶다.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등의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프로젝트마다 니즈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크롤러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타 직접 개발 및 인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네,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다라는 것을 뭐 인증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네, 여러 가지 그런 계약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크롤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롤러의 종류는 크게 정적 크롤러랑 동적 크롤러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적 크롤러는 정적인 데이터를 주로 수집을 하고요. 페이지에 요청을 쏘면 바로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들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데이터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이 없으면 수집 데이터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동적 크롤러보다 빠르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코드 없이 그냥 헤더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접속 요청을 쐈을 때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바로 이제 네, 인터넷 그 데이터 받아오는 그 시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동적 크롤러보다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동적 크롤러는 동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한계가 없고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눈에 보여지는 거면 웬만하면 다 수집이 가능하고 눈에 보여주지 않는 히든 데이터들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은 그냥 접속해서 끝이 아니라 접속한 다음에 어떤 액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액션마다 딜레이도 있을 것이고 뭐 로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정적 크롤러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런 크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 파이썬을 먼저 설치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 강의에서는 파이썬 3.10 동적 데이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로그인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피터스도 뭔가 로그인을 해야 게시판에 들어가고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뭔가 눌러보려면 글쓰기를 눌러보려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로그인 한 다음에 글쓰기를 누르면 지피터스는 글쓰기 템플릿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커머스나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로그인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죠. 이커머스도 로그인을 해서 뭔가 상품 데이터를 받으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적 크롤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파이썬 3.10 버전이나 3.11 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설치하여 진행 예정이고요. 되게 개발자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아나콘다, 스파이더,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에이톰, 뭐 아이델, 파이참 등 여러 가지 개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은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본 강의에서는 다루거나 도와드리지 않고 그냥 순수 파이썬 아이들로만 이제 간단하게 개발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파이썬 310 다운로드라고 이제 치시면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윈도우 32비트면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또 맥이면은 맥 64비트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본인 그 윈도우나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그런 파이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설치 파일을 열면 이런 식의 그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스톨 나우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파이썬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뭔가 코드들을 다시 이제 뜯어 봐야 되잖아요. 오류가 나면 뜯어 보기 용이하게 이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밑에 add python 3.10 to pass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변수에 추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맨 밑에 있는 거 add python 3.10 to pass는 반드시 체크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다 체크해서 이제 next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유저에게 설치 꼭 체크해 주시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경로,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뭐 원하시는 그 폴더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 아이들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이썬 저기 개발 도구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CMD를 쳐서 명령 프롬프트를 들어가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대로 설치되었을 때 아이들 화면이고요. 또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pip 짝대기 버전 이렇게 치면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렇게 pib 몇 버전인지 나오거든요. 제가 21.2.3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 pip 짝대기 버전 쳐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본 파이썬 설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간단하게 파이썬 기초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크롤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재료로 리퀘스트 모듈이랑 뷰티풀 숲 모듈 그리고 셀레늄 모듈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적 크롤러는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을, 동적 크롤러는 셀레늄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뜻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커피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 도구 아까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설치한 그 아이들이 커피 머신이고요. 모듈은 이제 원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 개발 도구에 내가 적는 그런 코드들이 이제 원샷, 투샷, 뭐 우유, 휘핑크림 뭐 이런 세팅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실행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이제 커피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CMD 그 명령 프롬프트 화면에 이제 pip install 모듈 이름 해서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두를 다운받아 설치하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에 보시면은 상단에 항상 import 모듈 이름 이렇게 해서 원두를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두를 커피 머신에 넣는 거를 import 모듈 이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물어봤거든요. 파이썬 리퀘스트 모듈로 gptos.org에 get 요청을 보내는 코드를 만들어주고 받아온 텍스트를 출력해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롬프트도 괜찮지만 키워드는 이제 파이썬 리퀘스트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네, get 요청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면은 GPT가 답변을 해줬는데요. 먼저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ip install request 저거를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명령 프롬프트고 이제 다 OS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럼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pip install 모듈 이름 해서 원두를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라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래서 얘가 그 챗GPT가 뱉어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그 아이들에 넣어보면요.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실행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GPTOS 홈페이지에 get 요청을 쐈을 때 주는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다 이제 주겠죠. 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추출을 하는 것도 이제 추후에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그런 만드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데이터가 뽑혔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쏴봤잖아요. 이제 그 GPT가 추천해준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예를 들면은 페이지 제목만 뽑고 싶다. 아니면 페이지 설명만 뽑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상단에 타이틀, 뭐 짝대기, 어쩌고저쩌고, 뭐 개발 저기 HTML 태그들이 다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커뮤니티 지피터스 그룹이라는 저 텍스트만 내가 이제 뽑고 싶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만 뭐 챗GPT에 대한 정보 활용 사례를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저 텍스트만 내가 뽑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그런 부분들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동적 크롤러 관련해서 제가 또 프롬프트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파이썬 셀레늄 모듈로 지피터스 ORG에 접속하게 보내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고요. 여기서도 이제 핵심 키워드는 파이썬 셀레늄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레늄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 알려줬죠. pip 인스톨 셀레늄을 먼저 해서 셀레늄 모듈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속한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하면서 GPT가 설명해주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먼저는 일단은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할 그런 URL 여기다가 남겨드렸고요. 구글 크롬 labs.github.io/chrome for testing 저 주소에 들어가면은 크롬 드라이버를 버전에 맞는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글 119 버전을 쓴다, 크롬 119 버전을 쓴다면 스테이블을 누르시면 되고 뭐 먼저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베타 버전이나 뭐 개발 버전이나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베타를 누르시고 이제 개발 버전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버전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운영체제별로 이제 다운 받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뭐 맥, 윈도우. 저는 이제 64비트라서 64비트를 저 링크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을 풀었거든요. 압축을 풀어서 뭐 C 드라이브에 임의로 뭐 드라이버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아까 그 챗GPT가 준 코드 있잖아요. 여기 이걸 그대로 네,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경로만 여기 보시면 상단에 C 드라이버 크롬 드라이버.exe 아까 압축 푼 그 경로만 똑같이 이제 했거든요. 맥에서도 가능은 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이 달라져요. 맥은 아마 그 설정이랑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봐드리거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에서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지피터스 ORG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요. 이제 공지사항은 이제 방을 함께 이끌어 가실 부방장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 환영하고요. 추후에 이제 강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 또한 이제 많이 배울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디피터스 AI로 이제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에 또 수업 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내용 외에 크롤링 경험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성공 사례들 네,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성화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업은 이제 11월 29일 수요일 8시에서 9시. 네.